창의적인 팀은 패러독시컬 하면 역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게 다른 학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표현이야? 필기해봐. 역설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장점, 단점 나오거나 긍정, 부정 나오거나 할 때 이런 걸 역설적 특징이라고 하거든. 21번이야. 21번. 거기 위에 번호 써 있어. 교과서 말고 아까 프린트 하나 더 준 거, 유리나. 21번.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에서 이걸 찾아야 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긍정이 뭐고, 부정이 뭔지 알겠죠? 2번에다가 이슬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팀이라고 하셔야 돼요. 팀. 팀은요, thought,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대사 다 체크하고요. assume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21번. assume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으면 능동 수동? 수동이 아니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여기는 mutually 하면 상호적으로 explicit, 배타적이거나 모순되는 걸로 여기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됐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게 뭐라고? 상호 모순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이다 이거지, 그지? 그다음 예를 들어 it's 뭐냐? 팀이야, 팀. 아,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지? 문제. 했던 건데 이거 독해만 하고 마무리하자고 한 거지? 이거 왜 느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것을 best worker 안 했어? best work 천천히 할게. best work를 하기 위하여. 됐나요? 팀은 deep knowledge 하면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거야. 주제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relevant의 뜻이 관련한 이런 뜻이니까 문제와 관련한 주제의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It's trying to solve 풀려고 노력하는 문제와 관련한 주제의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체크 날리지 1번 마스터에다가 2번 숙달을 필요로 한다 이거. 연관된 과정에 숙달을 필요로 한다. 2번, 3번은 수정해보세요. 2번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고 3번도 중요해. 혹시 보기가 있나? (2번) (3번도) 수정해봐. 세연아 오늘 한국 꾸민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안양 갔다 왔어? 빨리 수정해. 해석 수정 22번 여기 2번하고 3번 문장 좀 수정해봐. 특히나 우리가 수정을 해야 이 assume이라는 게 보여. 우리가 assume이 오형식인 거 잘 몰라 학생들이. 됐지? 숙제 왜 안 했어? 숙제 왜 안 했어? 아 했어? 했어? 34번만 34번만 했어?
아니 다른 거 했는데 성사 그건 좀 못했죠. 아 못했어? 아 한 거야? 넘어가면 되지? 아 머릿속에 아까 전에 paradoxical characteristic에 대해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but 동그라미 쳐보고 동시에 팀은 fresh한 perspectives 하면 신선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거니까 아 제가 paradoxical 특징이구나. 그럼 정리해볼까? paradoxical 특징은 뭐랑 뭐? 깊은 지식과 신선한 관점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 됐나요? 이게 지문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학교 시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야만 처리가 쉽고 창작 소수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방해가 없는 이런 뜻이야. prevailing 하면 널리 퍼진 wisdom이나 established ways 확립된 방식들에 의하여 방해가 없는 신선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of doing things, 것들을 하는 것에. 그럼 머릿속에 정리됐네. 아까 창의적인 팀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독시컬한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야? 깊은 지식 한 가지 필요로 하고 신선한 관점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럼 학교 시험에 출제를 객관식으로 하던 소수령으로 하던 간에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지문에 한정하여 그러는 게 아니고 역설적인 특징이나 반어적인 특징이나 지난번에 했던 이거 지문 읽다 보면 모순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됐죠? 종종 비기너스 마인드라 불리는 이것은 this에다 체크하고요. 해석할 때 이것은 이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선한 관점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this를 받아주는 게 신선한 관점이거든. 그치? newcomers 하면 신참여. 이것은 신참의 관점이다. people 앞에 끊고, people 뒤에 끊고, curious, 호기심이 많고, even playful, 심지어 장난기가 넘치고, willing to ask anything, 어떤 걸 물어볼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no matter how 필기하시고요.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고, however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해죠?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no matter how naive가 순수한 이런 뜻이니까 형합표현 필기. 씀의 부호로 형용사 naive가 쓰임. 그래서 그 질문이 아무리 순수해 보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don't know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정리해볼까? 비기너의 마인드라 불리는 이것은 신참의 관점이라는 건데 그 신참의 관점은 뭐냐면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넘치고 어떤 걸 물어볼 것 같은 사람들 아무리 그 질문이 순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대인은 누구냐면 people이야. people. 5번 문장 하나 수정해볼까? 초보자 마인드라 불리는 이것은 신참의 관점인데 신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비기너의 관점이라는 거고 그건 호기심이 있고 장난기가 넘치고 뭔가를 물어볼 것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 질문이 순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르는 걸 잘 모른다 신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짜라고 한다. 초짜. 알겠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설명 안 돼 있는데 no, bis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필기해 놓을까요?
novice의 뜻이 뭐냐면 초보 이런 뜻이야. 초보. 그지? V야, novice. novice. 해결됐어. 그러므로 br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이거야. 얘가 뭘 의미하는데 물어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제 지문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니까 저걸 고르면 그냥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면 된다 이거야. 원래 함께 모순적인 특징을 가져오는 거? 그럼 모순적인 특징 가져온다는 게 뭔 말인데? 아까 창의적인 팀을 위해서 깊은 지식과 숙달과 그 다음에 뭐였지 아까? 신선한 관점을 가져오는 것 말하면 되고 그게 서술형에 출제되면 창의적 서술형 답이고 객관식에 나오면 그게 답이야. 바꿔 표현해도 아까 전에 노비스 같은 거 단어 이용하고 전문가적 지식, 엑스퍼트적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해했으면 맞는 거고 이해 못했으면 틀리는 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은 그런 식으로 구성될 거거든. 더 이상 이제 암기만으로 커버되는 시험은 아닐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세요. 다음, 얘가 can accelerate 가속시킬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의 과정을 가속시킬 수 있다. 새로운 생각 왜 나왔을까? 새로운 생각이 아까 뭐였더라? 창의적인 팀이라고 했잖아. 창의적인 팀 맞지? 창의적인 팀은 새로운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집단이잖아, 그지? 오신아, 일주일만 하니까 집중이 좀 안 되냐? 오신아, 물 한 잔 먹고 올래? 아니야?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너? 다시 집중해야 돼? 아픈 건 다 났어?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 필기해놔. 숙달, 신선, 근데 역설적 특성, 컨트라딕토리 이렇게. 세상아, 펜 되게 독특하게 잡는다 너. 분신사바 아니야? 야 분신사바 아니야? 어떻게 펜 이렇게 주냐?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싶은데 요즘 집에나 나중에 저거 사진 좀 많이 찍어. 분신사바 이거 거의 제가 한번 노트 필기하는 애 보니까 펜을 이렇게 잡는 애 있던데? 펜을? 야 쟤보다 더 신기하네. 이렇게 잡고 필기하는 애더라? 손가락이 나가지고 이게 필기가 되나? 그게 도현아 너야? 아니야? 갑자기 되게 짧게 잡고 있더라고. 영은이가 정석이지. 필기의 정석.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운지법이 잘 돼 있어야지, 그죠? 야, 너 젓가락질 못하지? 젓가락질 그렇게 잡아? 야, 씨.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남친네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데 밥을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먹고 있으면 깬다 이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깬다. 좀 해야 돼. 우리 남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여친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결혼식이나 상견례 이런 거 하는데 글씨 쓸 일이 있거든. 악필인 애들 있어. 악필 확 깬다 이거. 글씨 잘 써야 돼. 충격적이네. 밥 이렇게 들어가나? 넘어갈게.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네. 루키가 뭐냐 루키. 초보. utilizing 뜻 뭐냐?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지, 그지? 오케이. 31번. 우리 21번 다음에 31번 하라고 했지? 다 풀 건 아니야. 좀 주요한 문제들만 몇 개 풀어보고
이제 좀 얼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교과서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진 않거든? 1학기 때 선생님이 내신 투자를 좀 더 많이 했던 이유는, 이유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바뀌었잖아, 그지? 1학년 때 선생님이 아니니까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하라는 측면에서 내신 공부를 좀 넉넉하게 했고, 이제는 그 선생님이 2학기 선생님일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시간을 조금 아껴서 수능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학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냥 악담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던 친구들은 그게 너한테 취약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라 이런 거야. 왜 더 이상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 왜 올해 학원에 지금 자소서 쓰러 온 애가 우리 학원 다녔던 애가 아닌데 내신 1.8인가 그렇거든?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이거야. 다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자기 6개만 쓸 거래. 수능 공부하기 싫대. 그래서 6개 학종만 쓸 건데 나는 다 떨어질 것 감안하고 지방대나 인천대도 하나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 친구의 답이 맞아.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항상 50%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서를 쓰는 거지, 그렇다고 안 쓰자가 아니야. 쓰긴 쓰는데 붙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존재하는 것이니까 양립하거든. 무조건이 아니라고. 근데 교과는 어느 정도 무조건적 성격이 있긴 해. 교과는 수능 최저 맞추면 작년까지는 거의 다 붙었어.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졌고. 근데 올해 만약에 수능이 유독 쉽다면 최저를 다 맞췄음에도 떨어진 애가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 서울대가 지금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으니까 올해 대부분의 국립대는 최저가 완화된 기준이거든? 근데 올해 수능이 만약에 쉬워질 거라고 난 예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맞히면 또 붙을 거고 못 맞히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과 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올해부터. 쿨하더라고요. 내신 1.8인데 쿨하게 와가지고 하고 나와가지고 저 다 할게요. 수능 공부는 못 하겠고, 저 다 할게요. 자소서, 컨설팅, 면접 다 할게요. 얼마예요? 깔끔하더라고. 얼마예요? 바로 돈 입고 맞더라고. 실장님이 열심히 준비시켜주던데. 31번 정답이 2번. 형광펜으로 여기 체크해봐. 선생님이 보라 색깔로 색칠 쭉 한 것 기준으로 답 고르면 돼. 책은 없고 31번 피면은 이거 똑같은 프린트가 있긴 하거든. 31번에 보면 영어 문장을 해석, 시험지만 안 준 거니까. 알겠지? 이거 오늘 하고 그냥 안 할 거기 때문에. 31번에 빈칸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했으니까 이 빈칸이 일반적인 정신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거 본문에서 찾으면 되거든. 여기 보라색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얼만큼 먹을지를 결정하는데 이 펑션이 함수예요. 이따가 독해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 필기 안 해도 돼요. 함수로서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했는지의 함수로서 뿐만 아니라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얼만큼 먹을지를 결정한다는 거거든. 그럼 뭐 했다는 거야? 비교해서 먹을 양을 정했다는 거지. 정신적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비교를 통해 돌아가는 거니까 비교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뭐야? 비교라는 거? 상대성과 관련성이 있지, 그지? 정답 2번이에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 됐지?
배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수능을 아예 그 선배처럼 내신이 좋아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배제하면 안 돼. 큰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은 고3 되면 수능반하고 내신반하고 별개로 운영할 거야. 왜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이제 수시에 70%를 뽑던 시대가 아니니까 같이 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선택 과목 하는 애들은 그냥 수능 특강 쭉 나갈 거고 시험 범위 관련된 것만 나갈 거야. 수특 끝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지. 그 외적인 애는 그냥 수능 대비만 할 거야. 내신 안 하고. 알겠죠? 별개로 운영할 거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내신이 좀 비교적 저조한데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의지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3등급 이상은 뜰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작년까지 수능을 좀 만류했는데 뭐 당연히 공통된 의견이 있긴 해. 내신이 어려운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아예 또 만류하는 마음은 강한데 입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감안하고 준비하셔야겠지. 1번 상대성이 작동한다. 이렇게 일반적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한다 이거야. 정신을 위한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여기에 in에다가 체크하고 1번 occurrence에다가 체크하고 2번 그럼 많은 방법으로 정신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고 많은 다른 삶의 영역에 걸쳐 정신을 위해 일반적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해석되죠? 됐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mindless eating 무분별한 먹기의 저자인 저 사람은 대절을 보여주는데 이시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것은 이러면 안 되고요. 상대성이 또한 우리의 허리 굵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납득되죠? 이거 작년에 세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첫 중간고사 창작 서술형 기출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결정을 어떻게 한다? 상대적 작동 원리로 결정을 한다라고 했지? 허리 굵기에 작동을 하지 않았거든? 그건 예시잖아, 예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을 출제를 했는데 얘가 허리 라인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따 설명해 줄게. 일반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학원에서 100점 만든 애를 맞췄고 80점대 맞은 애들은 뭘 썼냐면 허리 굵기에 대한 답지를 썼기 때문에 틀렸거든.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3번 문제는 이따 해석 수정할 시간 드릴게. 우리는 결정한다.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다. 우리 선생님하고 이거 배웠는데 Not simply A but B. 필기에 Not simp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뜻이거든. A뿐만 아니라 B도. 이 펑션이 함수라고 했어. Not simply as a function. 함수로서 뿐만 아니라 how much food.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consume, 섭취할지. consume에다가 필기. 섭취하다 되고 소비하다 둘 다 돼. consume은 섭취하다, 소비하다 둘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섭취할지에 함수로서 뿐만 아니라 but by a comparison 비교에 의하여 얼만큼 먹을지를 결정한다. 이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먹을지야. 잠깐만. 여기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에 대한 대안과 비교하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수정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하거든. 우리가 실제 얼만큼의 음식을 섭취하는지의 함수로서 뿐만 아니라 그 섭취한 음식의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하여 얼만큼 먹을지를 결정한다 이 얘기거든. 수정하세요. 3번은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됐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지현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쓸 때 fx 이렇게 써. 이거 고3 때도 많이 나와, f. 이 펑션 해가지고. 키보드에도 있지, 펑션 키. 그때는 기능. 다음, say that 대절을 말해보자. 우리가 have to choose 선택해야 되는데 between three burgers 버거 3개 사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메뉴에서 그게 뭐냐면 8, 10, 12 오운스야. 온스 무게당이 나오네. 16분의 1파운드 얘기하는 거고 28.35g이라고 하는 거네. 몰라도 돼? 왜냐면 이 오운스에 대한 개념을 학교 선생님이 내신으로 출제할 리는 없어. 몇 그램이냐? 근데 이제 쪼잔하게 나오면 나올 수는 있지. 왜냐면 금액 단위에 대해서 수량 단위에 대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뭐 알아놓으면 좋긴 하지. 28.35g. 그럼 28.35g에다가 곱하기 12 하면 몇 g인지 나오지, 그지? 서울은 이러면 된다?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도 영어 시험이 좀 쉬운 학교가 사실 예일고거든? 왜냐면 다른 학교는 단수 남기 문제 하나도 안 나와. 아, 물론 이제 더 쉬운 학교는 세원이라고 가정할게. 세원은 서술형이 없어. 개꿀 빨고 있어, 그지? 근데 그만큼 개꿀은 아니야. 왜냐면 20지문을 주는데 그게 고3 내용이야. 수능특강 2017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무작위. 2017년 수특에 100페이지 중에 한 지문, 그 다음에 200페이지 중에 한 지문,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이제 뭔가 학생이 고르기가 네이버 검색해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서울고등학교는 서술형 사라진 지 좀 됐고. 됐죠, 여기? 아, 그럼 서울고 갈 거 그랬나? 서울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다. 왜? 40%가 개수 중 애들이잖아, 그지? 성격이 좋지. 5번. 우리는 are likely to pick the 10 ounce 버거를 선택하고, 여기 동그라미 to pick하고, 그 다음에 and be 병렬이야.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식사 끝에 완전히 만족할 것 같다. 수정할 수 있지? 밖에 비 오냐? 아직도 비 오니? 비 와? 올 때 비 왔어? 조금만 와서. 왔어. 아, 이번 주 휴가 가는 데인데 선생님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면 이번 주에 휴가 절정기거든. 근데 이제 휴가 가면 전국적으로 좀 비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개꿀이었다, 그지? 진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 이번 주 내내 비 온대. 매년 보면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는 비가 많이 오지. 기후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6번.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거든. But if our options, 우리의 옵션이 대신에 10, 12, 14 오운스라면 우리는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중간 걸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feel 느끼는데 equally happy. 똑같이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and satisfied with 12 오운스의 버거에 만족해요. 어디 식사 끝날 때. 뭐 했다는 거야? 10, 12, 14면 11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지? Even though we ate more,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해석 수정은 여기만 하시면 돼. 위치부터. 그것은 뭐 했다는 거야? 12온스를 선택했다는 건 we didn't need, 필요로 하지 않았던 양인데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양이냐면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하면 1일 영양소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았던 양이 12온스라는 거예요. 그죠? 또는 in order to feel full, 배부른 걸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12온스의 버거에 만족을 한다 이거야. 되지? 위치가 뭐라고? 12온스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 1일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 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게 12, 14 나왔고 앞에서 언급한 게 8, 10, 12온스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해서 10온스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중앙값 정도 선택하면 됐고
학교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 밑줄 치는 거야. 이게 세운용고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어? 이런 거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쫙 하고 얘가 왜 그런 건데? 이유, why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뭐 한다고 했어? 의사결정할 때 뭐 한다고 했냐? 의사결정할 때 아까 전에 초반부에 나왔던 거 허리 라인을 뭐 감소시켜주고 늘려주고 얘기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쓰는데 어디에 메커니즘을 써? 상대성이 선택의 일반적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니까 아까 80, 12는 왜 선택한 거야? 아니지. 아까 몇이었냐? 80, 12 중에는 10을 왜 선택한 거야? 그 상대적으로 가운데 값을 비교하려고 선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 12, 14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또 중앙값을 선택하게 해주는 둘 사이의 비교값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뭐 했다? 아까 허리라인을 넓혀주고 허리라인을 좁혀주고 이런 답을 창작 소수령에 썼고 어떤 친구들은 뭐 했다고? 상대적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 정신의 일반적 작동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해서 이걸 고르면 답. 허리라인에 대한 예시를 써주면 오답. 알겠죠? 다시 10, 12, 14온수에 우리가 왜 12온수를 선택했다? 상대성이 작동했으니까. 이걸 써줘야지 허리라인을 넓혀주고 좁혀주고가 관련이 없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세원여고 기출문제인데 다른 학교 기출문제는 살펴볼 만하거든요. 왜 살펴볼 만할까요? 저게 시험 범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출제되거든.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작년에 2학년 시험 문제 중에 이제 그 전년도 모의고사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서원고등학교 소수령 문제가 있었거든. 서원고등학교 소수령 문제가 한 4년 전에 봤던, 아니 3년 전에 봤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출제했더라고. 이해했지? 그리고 학년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소수령이 없었던 학교가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정답 따라서 2번이었다. 당연히 모르는 단어들은 빨리빨리 채워야지.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2번 relativity 상대성. 3번 visualization 시각화. 4번 imitation 모방. imitate가 베끼는 거니까 모방. 5번 망각 이런 뜻이지. 32번 이거 필기만 할게요. 철학적 활동이라는 건 답을 찾으려는 갈망과 너무 확신하면 안 된다. 이래서 철학적 활동이 나왔다는 건데 답을 찾으려는 갈망과 너무 확신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건 뭐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냐면 무지로부터 파생된 거다. 이래가지고 정답은 무지로부터 파생됐으니까 1번 recognition of ignorance 무지에 대한 recognition 인정 이런 얘기거든. 무지에 대한 인정. 됐지? 무지에 대한 인정, 무지에 대한 인식 이런 뜻이야. 무지를 우리가 인식하면 뭐 한다? 철학적 활동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되니? 됐지? 철학적 활동이라는 건 이게 체크해. 우리 이런 게 언젠가 시험에 다 활용된다. 베이스 A on B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쓰니까 원래 베이스 A on B 하면 A를 B에 기초하다 이런 뜻인데 A가 사라진 경우가 많이 B에 기초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죠? 근데 만약에 학교 소수령에 이런 조건을 주는 거야. 창작 소수령 이미 나오기 시작했지. 학교 선생님이 그냥 베이스 하나 던져주는 거야. 베이스를 이용하여 이 글의 주제를 영역하시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소에 시험 기간 아닐 때 베이스에 대해서 머리에 갖고 있어야 문장 구조가 이제 훈련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쓰겠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학생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그래서 안 좁혀지는 거고.
선생님 지난주에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학생한테 선생님이 고3 작년거 문제를 줬거든. 근데 이제 집에서 안 풀만도 한데 다 풀어가지고 프린트를 보니까 프린트가 완전 개박살 났더라고. 이 개박살이 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답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해설 강의나 이런 걸 본 게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뭐 나름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해본 흔적들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능 그 작년 평가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작년에 그 약대간 친구가 그 모의고사를 3등급 정도 받았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원에 1학년 중에 전교 1등이 몇 개인가 3개인가 4개 정도 틀렸더라고. 근데 보통 고3 걸 그 정도 틀리면 나 잘하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그 친구는 그 4개 틀린 것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이렇게 눈빛에 역력하더라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면 그걸 더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 그래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이게 답이 뭘까 이러면서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원포인트 레슨처럼 짝짝씩 찝어줬더니 이제 정립이 끝났다 이러면서 집에 갔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침만 되면 나간다 이거야. 놀러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계속 그래 왔는데 우리 주변에는 걔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얘기야. 그걸 유지하고 그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방학 때 계속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오는 시간 제외하고. 오늘 수학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오늘 비 오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만 도서관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한결같이. 그러면 걔는 3학년 때 어디 갈까? 이거는 선생님 추측이야. 그 정도쯤 공부하면 이제 한 서울대 의대 쓰지. 그 정도쯤 공부를 하면 시험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딱 보고 걔랑 이제 학생들이 막 친해지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관심이 없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왜? 이게 뭐냐? 내 미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말라고 했거든. 너무 많이 쏟으면 고등학교 가서 달리기가 좀 어려워. 선생님이 다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똑같이 말하거든. 근데 그 에너지를 언제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이유는요, 내가 얼만큼의 자습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세요. 놀 거 다 놀면서 자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최선의 자습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습시간이 다 필요한 거지. 또한 토요일, 일요일 제끼면서 자습시간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때 자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자습시간이 모질란 건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학생들의 최근 패턴을 보면 그냥 학기 중에만 열심히 하자가 모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입시를 썼을 때 물론 성공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내가 기억나는 학생이 있거든.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애는 공부를 진짜 1도 안 하는데 항상 전교 1등을 한다 이러는 거야. 걔 대학 잘 갈게 못 갈게? 원하는 대학 못 갔거든. 중요한 팩트지. 머리가 좋은 거야. 엄마가 와가지고 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전교 1등이다. 나는 그래서 입시에는 반드시 그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뭔가의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최선을 다한 자, 성적이 안 좋아도 살짝 합격으로 이렇게 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살짝 불합격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걔 대신 1.1이었어. 1.1. 그죠? 근데 서울대 1차에서 광탈됐거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서 해준 얘기예요. 1번. 최선을 다한 학생들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게 뭐 학기 중이건 방학 중이건 뭐 휴가 중이건 뭐 어쩌고. 1번요. 철학적인 활동은 무지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데, 철학자에 대한 갈증은 knowledge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은
그럼 그 친구가 2학년이 돼서 안 그럴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아직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여튼 철학자의 지식에 대한 갈증은 보여진다. 시도를 통해 더 좋은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 보여진다. 질문에 대한 더 좋은 대답들. Even if 비록 those answers 그러한 답들이 are never found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에 더 좋은 대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하여 보여진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나 열망이 되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해결책을 찾으려고 강구하는 거야. 동시에 한 철학자는 대절을 한다. Being too sure 너무 과신하는 것은 hinder하면 방해하다고. Discovery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y 다른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얘가 지금 내가 쓴 얘기가 아니고 이거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근데 과학적이거나 학자들이 언급한 글은 신빙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신하면 되는데 과신을 바꿔 해석하면 자만이 돼. 자만을 바꿔 해석하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된다고. 네? 내가 알았다 하는 순간 성적이라는 거 떨어지기 마련이거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한다라고 믿는 순간 통제가 안 되기 마련이거든. 왜냐면 세상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 그지? 그렇지. 선생님 고3 때 그랬어. 선생님 진짜 나 고3 때 거의 야 진짜 전국 몇 등 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모의고사 보면 실제 데이터가 그랬거든. 그때 수능 보는데 어땠다고 했어? 역대급으로 쉬웠어 수능. 내가 바꿀 수 없는 변수잖아. 맞지 않아?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는 똑같이 시험을 다녔는데 수능이 나 때만 쉬운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올해 수능을 보는데 너 때만 쉬울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수능 최저를 다 맞춘다니까? 최저 맞췄는데 떨어진다고. 내기 성적이 또 안 되면.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3번. 동시에 철학자는 대절을 안 하는데 너무 과신하는 게 can hinder the discovery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안다. 더 나은, 더 좋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안다. 따라서 다음 문장. 철학적인 다이얼로그에서 참여자들은 aware that 대절을 알고 있는데 there are things 것들이 있다. 형용표 체크. 그들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안다. 이게 뭐냐? 무지. 그러면 이걸 캐치하면 끝이네. 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박스 쳐봐. aware that부터 여기까지 박스 치면 aware that there are things they don't know or understand. 그들이 모르거나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게 뭐야 아까? 무지가 don't know고 무지가 don't understand고 맞지? 안다가 뭐야? recognition이야. 네? 이게 표현이 처리가 돼야 이번 시험에 빈칸 문제 이런 양식으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실력이 있어야 맞지. 그렇죠? 그 실력은 시험 기간에 많은 변형 문제를 풀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2학년은 그런 느낌이 없을 텐데 1학년들은 선생님이 실력에 따라서 변형 문제를 다르게 주니까 너희도 다르게 주고 있거든. 다르게 주니까 학생들이 여기 하고는 문제를 그만큼만 푸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50점한테 문제를 만문제 줄 수 없잖아. 공부를 안 푸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프린트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주는 편인데, 근데 2학년 대체적으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런 문제가 있었나요? 별로 없어요. 저렇게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요. 그래도 다른 학원에 비해 조금 선생님이 걸러서 주는 거긴 한데 문제를. 5번. 다이얼로그의 목표는 is to arrive at a conception. 개념에 도달하는 건데, 어떤 개념에 도달하냐? 여기 또 나왔다. 사람이 didn't know, 몰랐거나 사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 통교? 사람이 didn't know, 몰랐다.
사람이 이해 못했던 동격? 아닌데 이거 목적절인 것 같은데. 사람이 know 목적어 없고 understand 목적어 없고 앞문장도 한번 봐볼까? aware 다음에 that거든? there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네. 그럼 know하고 understand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타동사로 썼다는 얘기네. 근거를 줬잖아 여기 문장에. 왜냐면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랑 쓰는 경우를 둘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know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본문에 주거든. 그럼 이 문장에서 know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줬으니까 여기에 사용한 know나 understand는 타동사였다는 거야. 타동사였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에서 동격? 이 사람 잘못된 거야. 동격이 아니야. 잘못 쓴 거라고. 너네가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 프린트가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 판단할 수 있어야지. 왜? 판단할 수 있어야만 이것도 사람이 쓴 거지. 사람이 쓴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 학습하면 학교 시험에서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 됐나요? 그럼 아까 전에 know하고 understand 뒤에는 목적어가 없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수식한 건데, 그럼 얘도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없잖아. 동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돼요? 됐죠? 전통적 학교에서, 거기에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종종 work with 사실적 퀘스천을 가지고 워크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학교에서 그들은 뭘 배우냐면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 어디에 계시든 이 커리큘럼에서 계시는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 그리고 학생들은 요구받지 못한다. 철학적 문제를 풀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 철학이 없는 곳에선 학생들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처를 하는데 사람이 doesn't know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얘가 주어야 인식이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걸 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의 인식은 지식을 얻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 그러니까 7번 문장의 주제문이네. 모르는 걸 인지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끝이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 문제에 선생님 어림잡아 한 20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무지에 대해서 인정하라, 겸손해라, 거만하라. 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을 많이 하잖아. 거만하라, 그것이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고 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이 거만함을 갖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지? 사회적인 잣대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교훈적인 내용, 뻔한 내용 이런 걸 많이 전달한다고. 국어나 영어 부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8번 지식과 understanding이 are developed 만들어져. 뭘 통하여? thinking 생각과 말하기를 통해서 학습, 그러니까 만들어지고요. 9번 putting things into word 것들을 말로 옮기는 것은 things, 여기 things에다 풀기. things는 것들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여기서 상황이야.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시연아 안녕. 따라서 것들을 분명하게 만든다. 알겠지? 영원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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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사한 거야. 서은아 왜? 여기 친구하고 오늘 인사. 됐지? 세연이가 머리 잘랐나? 여기 잘 어울리는 세연아. 염색도 했어? 안 했어? 나 염색하고 싶은데 노란색으로.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주기 그러니까 염색 원래 많이 했었어 선생님. 근데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10번. 그러므로 학생들은 must not be afraid of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 뭘 두려워하면 안 된다? saying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또는 talking 얘랑 병렬이거든. saying하고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옳다는 걸 확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들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없이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자기의 의견이나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이 틀린 정보를 자꾸 말해봐야 모르는 걸 인지하게 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걸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 체크. 양반편. 그만 자, 씨. 집에서 맨날 새벽까지 씨 유튜브 정주행하지 말고, 씨.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이 있었는데 8시간 자도 씨, 충분한 시간이구만. 씨. 자꾸 씨 졸고 있어, 씨. 또 나 오늘 멀쩡하다. 맛있네? 졸음껌? 친구들한테 소개 좀 시켜줘. 입에다가 주댕이에다 털어놓은 줄 알겠지? 졸려하는 애들. 너 일로 와봐. 주댕이 벌려면서 탁탁탁 털어줘, 알았지? 너? 몇 개 먹었어? 3개? 머리 아프지 않아? 이 마스크 속으로 이렇게 따가우면 이게 딱 올라오지 않아? 체크. They don't know or understand. 너희는 예일고의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어. 선생님하고 연을 맺지 않고 있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선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거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열거해줬고 그래서 예일이 되지 말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내신 성적에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고 안 하고 단계는 이제 사실 지나쳤거든. 왜 고1이 지났잖아.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동양중학교부터 보면 동양중학교 전교 1등을 하면 진짜 개 중에 한 명 정도만 1등급이 나오고 대부분 1등급이 안 나와. 양촌 선생님 지금 최근 3년 동안 다 봤는데 전교 1, 2등에도 진짜 1등급이 나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2등급 미치거든. 선생님이 다 후배들이고 선배들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특정해서 말은 못하겠어. 왜?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막중학교 진짜 잘하면 1.5야. 진짜 잘하면 1.5라니까? 전교 1, 2등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잘하고 있으면 너가 지금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거고요. 예일중학교 작년에 졸업반 애 하나, 올해 1학년 중에 전교 1등 하나. 걔가 전교 2등이거든? 우리 학원 안 다녀. 근데 혼자 공부 잘한 것 같아. 거의 그거 빼고는 전멸이야. 예일중. 그리고 일단 뭐 개수 이런 애들은 뭐 여기 학교에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등급이 비교적 2, 3등급 나오면 잘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튼 여기까지 32번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만 쉽시다. 이거 지문을 읽으면서 저렇게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 한번 봐보자. 여기 다 했어? 봐볼게. 좀 어려워지만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지난 중간고사 때 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요 정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경험이라는 것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즐거움과 영감과 그리고 얘가 선행사가 단수로 쓰였으니 선행사가 단수였다는 거거든.
suffering 고통을 bearable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종류를 가져다주는 경험이다. 얘 해석 수정을 잠깐 할게요.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joy, inspiration, love였으면 복수를 취급해야 되니까 make를 써줬어야 되는데 make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의미적으로. 그러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종류와 영감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경험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make의 선행사는 love다.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하셔서 해석 수정하시면 된다. 됐나요? 다음 문장. 그리고 해석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영어를 사실 빨리 잘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으면 빨리 잘할 수 있지. 그렇게 빨리 해석을 잘하려면 해당되는 단어를 다 알아야지. 네이버 검색해서 이걸 습득할 게 아니라 지문 한 지문을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게끔 반복을 좀 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어가 익숙할 수밖에 없지. 그게 처리가 돼야 돼. 그래야 유기적으로 교과서를 하던 어려워진 모의고사를 하던 다 처리가 쉬운 거거든. 하여튼 2번 이러한 감정상의 경험은 결과거든. 선택들과 행동의 결과거든. 이것도 해석 수정을 할게. 이거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체크해요. 의미상 주어 ing에서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목적격 일반 명사 오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feeling, 감정이 행복하게 되는 선택과 감정들의 결과다 이거예요. 여기 의미상 주어 적용해서 한번 해석 수정 해봐요. 이 감정상의 경험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인데 우리의 감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이렇게. 다음 3번. When we look at happiness, 행복을 볼 때 정신적인 필터를 통하여 행복을 볼 때요. 우리는 대절을 깨닫거든. 대절이 뭐냐? It doesn't mean the absence,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야. 고통과 두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깨닫는다. 아, 이거구나. it은 행복이겠지? 행복이라는 건 고통이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 돼요?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이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됐죠? 4번. sick, 아프거나 injured, 다음에 부상당한 아이와 앉아있는 모든 부모는 every는 뒤에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모든 부모는 gets to know, 알게 되는데 심오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bubbles over, 평소에 많이 했던 어휘 확장이니까 bubble은 뭐냐 원래 거품 이런 뜻이거든. 거품이 원래 뭐야 동사니까 뽀글뽀글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암기한다고 될 게 아니야 얘 벅차오르다가. 왜? bubbles over를 벅차오르다라고 알고 있었던 학생이 없거든. 그러니까 맥락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아들이나 딸이 맥락 봐봐. begins to hear, 치료하기
했을 때 bubbles over 생기는 즐거움 아닐까? 맞아? 버블은 갑자기 무에서 뽀글뽀글하면서 뭔가 생겨나는 거고, 아들이나 딸이 치료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아팠던 애가 치료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 수정하세요, 이 어휘 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죠? 이걸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집에서 버블 오버가 해석이 안 됐고, 버블 오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 검색상 뜻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 맞는 뜻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1번에 거품이 일어 넘치다라고 써 있는 경우가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일 텐데, 이 사전적 정의가 맥락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다시, 그 맥락이라는 건 뭐였어? 아팠던 애가 치료하니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버블스 오버거든. 그지? 그럼 뭐가 돼? 생기는 이런 뜻이야. 생기는 심오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됐죠? 이거 적용하여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앞문장이거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디스가 뭐냐? 앞문장에 대해서 영작을 잘 학교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문을 이용해서 써주면 되는 건데, 아까 아팠던 애가 치료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즐거움 얘기하는 거겠지. 이것은 단순한 예시인데, how 어떻게 우리가 can be flooded with 꽉 찰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예시라는 거야. 뭐로 꽉 찰 수 있냐? 행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꽉 찰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예시라는 거거든. 행복은 어떻게 되냐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it은 행복이고요. 행복을 이전의 고통과 대조하면서 더 강렬해지는 행복으로 어떻게 꽉 찰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읽으면서 어느 정도가 유추가 돼야 되는 거냐면, 행복은 고통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행복이라는 건 이전의 값과 대조될 때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5번까지 듣지? 어려운 지문이야. 이거는 지문 난이도만 보면 고3 난이도야. 근데 선택지 조합이 고2 선택지 조합이야. 함정이라는 게 없어. 납득되죠? 6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이전과 대조하면서 행복을 느껴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험은 지금 너네가 평소에 시험기간일 때나 시험기간 알 때 선생님이 이제 언급하면서 화면에 설명해 주는 것들은 최근 수능 경향성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선생님이 뭐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걸 만약에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선생님의 그 사고관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어떻게 별개가 돼? 학교 시험 10번을 보는데 10번 보는 동안 해석과 관련된 게 나오고 문법과 관련된 게 나오고 어차피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3등급 정도에는 안착할 수 있어야 본인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거든. 여기 인천만 그런 것 같아. 인천의 기항고는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이 보통 학생들 비교해보면 2등급 차나 2등급 차. 근데 여기 명신이나 세일 같은 경우는 내신이 4잖아, 모의고사 2등급이야. 대부분의 서울학교들은 내신이 4잖아, 모의고사 2등급이야. 실제 사례야. 학원에 여기 다녔던 부흥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가까운데 집이 부평이니까 명신영어 갔거든. 걔가 실제 선생님한테 알려준 데이터야. 내신이 학교에서 4등급이고 전교 2등 했던 애야. 부흥중학교. 그리고 모의고사 2등급이야. 전과목 2등급. 정시로 대학 갔거든. 되니? 그러니까 강남 학부모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왜? 강남 학부는 막 4살 때부터 과외해오고 막 캐리어 끌고 다 공부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경쟁에서 막 밀리고 치열하고 그래서 막 싸웠던 애들인데 그들끼리 모여있잖아. 그래? 대치동은 쉽게 말하면 신흥부자들만 모여있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청담사거리에 있는 그 명품관의 그 건물주들은 거기 안 다녀. 대치동에 학원 안 다닌다고. 걔네들은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공부하지 마 이런다고. 집 가정관이 그렇다고. 교육관이